자, 이제부터 질환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뇨장애와 간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배뇨장애다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뇨장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뇨장애는 소변을 이렇게 못 보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소변은 못 보는 배뇨장애 뿐만 아니라 소변을 이렇게 실금처럼 이제 어떤 그 배뇨 관략근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요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해서 요가 불수의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새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배뇨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요실금부터 일단 먼저 볼 텐데요. 페이지 교재는 852페이지부터이니까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실금이다 이러면 urinary incontinence 해서요. 의학용어 한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urinary incontinence는 요도관략근의 부전으로 소변이 불수의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개인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불수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언제 소변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재채기만 하면 소변이 나오고 웃기만 해도 소변이 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팬티에 계속 소변이 새죠. 그러면 냄새가 날까 무서워서 못 가고, 그리고 갑자기 긴박료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내가 화장실부터 챙겨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야, 그 소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사회적인 기능을 내가 제대로 잘 못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 요실금 문제는 좀 많은 그 심리적인 문제, 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 관략근 조절 장애와 외관략근 장애, 그리고 방광경부의 협착이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골반 근육의 이완, 그리고 그 중년 여성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상과적인 외상, 그러니까 질식분만을 좀 그 질 쪽으로 분만을 좀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아기를 낳은 횟수가 좀 많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노화라든지 어떤 감염, 신생물, 신경장애, 복부내압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실금이다 이러면 이 방광염, 재발한 요로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가장 좀 급성적으로 좀 생겨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만, 만약에 이게 만성적으로 가서 아예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요실금이 이제 계속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물과 분변 매복, 당뇨, 비만, 과다 음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네토미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여성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많고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략근이 약해지는 노인들 이런 환자, 이런 분들이 더 요실금이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실금의 병태 생리는요, 정상 배뇨 과정은 이렇게 방광에 소변이 충만을 했을 때 이 방광벽이 팽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팽창되는 거를 이제 신경 수용기가 받아서 척추로 보내서 척추가 대뇌로 올라가서 대뇌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밑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그 요도에는 외관략근과 내관략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충만을 하면 일단 내관략근은 먼저 열립니다. 그렇지만 외관략근에서 꽉 조이고 있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막 내려오던 중간에 내가 아직 터미널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소변을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외관략근을 꽉 참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영주 터미널에 내려서 이제 영주 터미널에서 있는 화장실에 가서 외관략근을 이렇게 힘을 쫙 풀면 이제 소변이 쫙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배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관략근이 수의적으로 조절이 좀 불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대뇌 신경계 전달 통로에 문제가 있다거나, 반사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방광장애가 있다거나, 근육에 골반 근육이 많이 이완되어 있는 근육 이완 장애거나 심리적인 장애이거나 이런 장애가 있으면
좀 요실금이 좀 생길 수 있죠. 자, 종류가 있는데요. 853페이지 표 39-1번도 참고로 해서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실금의 유형은요.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기능성 요실금, 진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이렇게 6가지로 일단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복합성 요실금이다 이러면은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그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방광이 압박받으면 생기는 건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거나 재채기를 에취 이렇게 했는데 소변이 쭉 새 나온다거나, 저쪽 카페 한 구석탱이에 중년 여성들이 한 5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막 깔깔깔깔 아줌마들이 막 신나게 웃다가 보면 한 분은 이 복압성 요실금으로 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위험 요인들은 이제 웃음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골반 부위 수술이라든지 비만, 폐경기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한 요도 접합 유지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만이라든지 어떤 호르몬에 의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게 어떤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인컨티넌스라고 얘기해서요, 에치 해갖고 올라가는 복압 상승으로 생기는 거는 복압성 요실금 해서 스트레스성 요실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떤 복압 이 꽉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하면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책 8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골반적 근육 운동이라서 케겔스 엑서사이즈 해서, 케겔스 엑서사이즈 얘기 들어보셨죠? 몸을 저기 밑에 요도서부터 시작해서 10단계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밑에 1단계부터 이렇게 힘을 줘서요 10단계까지 올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10단계부터 10, 9, 8, 7, 6, 5, 4, 3, 2, 1 계단 내려오듯이 이렇게 힘을 풀고 해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중년 여성이 돼서 이렇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젊은 나이일 때부터 계속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근육 발달이 많이 되면서 나이 들어서 생겨서 다른 어떤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다든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던 중간에도요, 이거 훈련을 좀 잘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케겔스 엑서사이즈 굳이 이렇게 뭐 좀 시간을 내서 내가 챙겨서 한다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하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소변을 누를 때요. 소변을 누를 때 일부러 한 번씩 한 3번 정도에 끊어서 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참는 훈련들이 이렇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근육 발달이 좀 많이 되면서 이런 그 요실금의 치료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많이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요. 훈련은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여기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크림을 쓴다든지, 질코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뿔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질 안에 넣고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갈수록 그거를 이제 무게를 점점 조금 더 이렇게 좀 줘서 이거 붙잡고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근육이 강화되면서 복합성 요실금이 좀 나아지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박성 요실금인데 이건 긴박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해서, 절박성 요실금, 절박하다, 이건 보통 뭐 때문에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감염에 의해서도 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운동성으로는 방광벽에 있는 배뇨근이 불안정해서 좀 생기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이뇨제, 니코틴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성에는 뇌졸중이라든지 척추 종양, 파킨슨병, 뭐 BPH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립선 비대죠, 그죠? 이건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요. 이건 전립선 비대인데 전립선 비대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변이 빵 마렵다 그러면은 바로 달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다 하더라도 가면서 줄줄줄줄줄줄 세면서 갑니다. 이거는 막 관략근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긴박성 요실금은 정말 절박하다, 뭐 이렇게 절박하게 막 뛰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감염과 많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보시면 853페이지 책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치료 이렇게 보면 원인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 비뇨기계 감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원인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반저 훈련이라든지 이제 방광 훈련 나와 있죠. 그래서 방광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면 바로 뭐 염증에 의한 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겼을 때, 절박성 요실금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훈련을 이제 방광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5분 참아보고 10분 참아보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계속 이제 시키면서 하는 게 이제 방광 훈련입니다.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은요, 사실 소변이 딱 마렵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차면 소변이 마렵다고 했어요? 보통 보면 100, 한 200cc 정도 되면 이제 소변이 마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0cc 된다고 해서 바로 가진 않죠, 다들. 그래서 보통은 한 200에서 한 300cc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좀 요일을 느끼자마자 소변을 이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소변이 가서 소변을 봐봐야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소변이 뭐 많이 차서 뭐 걱정이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류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역리성,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된다는 건 뭐예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밀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때 소변의 압력으로 유출이 된다 이렇게 되네. 제 친구 얘가 이제 그 제 친구 인턴 때 그래서 얘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환타에 아주 전형적인 아이였었는데, 그 환타여가지고 얘 좀 언제 좀 이렇게 좀 이제 재활학과를 간대 이제. 그래서 자기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 같다면서 그러더니 웬일로 이제 그 여기 그 척추 쪽에 문제 있는 환자들은 여기 반사성 요실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막 이렇게 누는데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와서 소변을 보러 가지만 이 사람들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멜라토nin 시간대대로 되면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광의 참이 예측 가능한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배를 이제 눌러서 크레드 요법을 해서 소변을 보거나 어쨌든 그런 방법들로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못 하신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변이 이렇게 익류성으로 해서 흘러나왔으면 되는데 흘러나오지 않고 결국은 벅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활의학과에서 응급 터졌다면서 그러면서 뭐 또 환타는 영원한 환타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타라고 해서요 본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환타가 돼도 환타가 보면요 환자를 많이 탔고 또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그만큼 또 유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교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익류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방광 내 소변이 가득 차서 이제 오버플로 이제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척수 손상이라든지 당뇨병성 신경증, 방광 출구 폐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도뇨를 해서 소변을 본다거나, 여기에 이제 발살바수기를 하거나,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나 콜린성 제제 이런 약들을 좀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변을 좀 이렇게 좀 빼내서, 일정 시간 되면 이제 빼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자, 기능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돼요. 시민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거는 여러 개의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너네 집에 놀러 갔거나 아니면은 뭐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이랬을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죠. 뭐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팡이를 여기다 놔뒀는데 며느리가 저쪽으로 치워버린 거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찾았는데 없는 거야,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 찾다가 어떻게 돼?
소변을 그냥 봐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기능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요록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기동장애가 있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기능성 요실금이다. 또 한 가지는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인지장애가 있어가지고 치매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상황에 소변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지에다 쉬 이렇게 하는 게 기능성 요실금이죠. 그래서 이거의 주특징은 요록의 기능은 정상이다. 요거를 꼭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성, 반사성 요실금이다. 이거는요, 사실은 성인에서는 요실금이지만 아이들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이제 소변을 가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그냥 요 소변이 마려우면 아까 방광이 팽창되면서 소변이 이렇게 좀 차올랐다 이렇게 되면 척추로 가죠. 바로 이렇게 반사성으로 이렇게 오면서 소변을 쉬 이렇게 해서 기저귀에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 발달이 점점 되면서 이제 소변을 가리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게 이제 소변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이게 이런 그 방광 충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가지고요. 이쪽으로 가서 바로 그대로 이제 소변을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 리플렉스 인컨티넌스 해서 반사성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고, 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53페이지 표 39-1에 나와 있는, 여기 적어놨어요. 39-1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들 꼭 한 번씩 챙겨서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실금의 진단검사는 건강력이라든지 과거력, 청취력, 그 다음에 섭취 배설량,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사기획 창인가? 거기 보면 일본은요, 그 요양병원에 할아버지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떼는 훈련을 좀 먼저 시키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를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얼마를 먹고 몇 시에 소변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시간 되면 이제 소변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뇨 습관 기록, 그 다음에 요실금의 양상이라든지 수분 섭취량, 배설량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감염이 있는가 해서 혹시 감염 때문에 생기진 않나 해서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골반 지지의 강약 검사들, 그다음에 자궁 탈출증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이런 비뇨기과적인 거, 그 다음에 산부인과적인 질환들이 있는지를 쇠석이 자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큐티 테스트라고 해서 면봉을 꼽아가지고 각도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검사, 패드 검사 해가지고요. 일정 기간 소변이 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요실금 학회에서 제시를 한 거에는 1시간 동안 1g 이상의 무게가 이제 증가하면 양성으로 판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역동학 검사는 이제 방광 내압 측정과 이제 근존도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배뇨근과 수축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검사고, 요 역동학 검사는 검사 파트 할 때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광 초음파 검사, 방광경 검사, 경정맥, 요로 조영술 같은 걸 해서 요록의 구조나 기능이나 그쪽에 혹시 뭐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 치료는요, 환자 교육 을 해서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배뇨 훈련 해가지고 하는 거랑, 적당한 수분 섭취하는데 밤 8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대에 패드 적용은 가능하지만 기저귀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면, 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입원을 하게 되면요, 그거부터 채우죠. 기저귀부터 채우죠. 그리고 뭘 해요? 레스트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억제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환자가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가 많이 컨디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일본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의료보험에서 이걸 다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인 인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다 좀 재활을 좀 해서요. 집으로 좀 내보내서 집에서 활동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방문간호를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받으면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좀 덜 들어가니까 그쪽 일본은 그렇게 하기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를 안 채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노인들이 거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기저귀 착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문제의식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실금 상황에서는 침대에 패드를 적용을 가능하지만 기저귀 사용은 금지하는 걸로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채워놓잖아요. 그럼 자연 방뇨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배뇨일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장습관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좀 접근이 좀 편하도록 하시고요. 이거 바지에 끈 있는 거 안 돼요. 그죠? 벨트 있는 거 안 돼요. 일단 고무줄 바지를 입혀가지고 빠르게 벗고 입기가 좀 편한 걸로 해서 이렇게 의복을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반 적은 훈련에서 아까 케겔스 엑서사이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주간에 4회, 각 1회 10번씩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콘이에요. 그래서 질 안에 넣고 이게 무게가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점점점 잘 되면 점진적으로 무거운 질콘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이오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컴퓨터 모니터를 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근육의 톤이라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가지고요. 본인이 내가 긴장이 됐구나. 긴장된 상황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긴장을 좀 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치들이 뭐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되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극한다 이렇게 해서 표면 전극의 표면 전극을 이쪽 피부에 부착해가지고 이제 전류 공급을 해서 골반 저근을 이제 자극을 시켜서 이제 하는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요거는 뭐 홈쇼핑에서도 좀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고 방광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약물 요법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853페이지 39-1번에 또 유형별로 한 치료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연관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는요, 방광 요도 고정술을 이제 가장 이제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도를 복직근 근막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참고로만 그냥 외과적 중재는 알아봐 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개복 수술을 해서 근위부 요도를 이제 고정하는 벌치 수술이라든지 치골 질식 근막 슬링 수술을 해서 스테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방광 관략 이식술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인공 관략근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밖에다가 꼬다리를 하나 내가지고요. 이거를 꾹꾹꾹꾹 누르면 얘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풀리면 소변이 이렇게 나오고 평상시에는 다 잠겨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고요. 그로 사용하는 거고 인공 관략근 음순이나 음낭의 피부 아래 이식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요도 주위에 콜라겐 주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방법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실금은 끝났고요. 이제 요 정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